밤 2시,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직 날은 밝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화장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더듬어 걸으면서 속으로 생각하십니다. 또 왔네. 오늘은 몇 번째지. 보리를 보고 다시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또 눈이 떠집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옵니다. 일어나셨는데 몸이 전혀 개운하지가 않으십니다. 분명 일찍 누웠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이 상황 혹시 낯설지 않으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경험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진 거겠지. 원래 어르신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오해인지, 그리고 이 밤의 불편함이 우리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이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야간에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신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증상입니다. 그런데 흔하다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다는 것과 그냥 두어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간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 의학에서는 야간뇨라고 부릅니다. 한 번 정도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번, 3번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밤마다 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병원약 없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거창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특별한 질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생활 습관 이야기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통증이 있거나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신 분은 반드시 먼저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로 텃밭을 가꾸시는 분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문제예요. 자다 깨다를 반복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갔다 오면 다시 잘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1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됐습니다. 잠에서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이면 다시 잠들었는데 나중에는 1시간 가까이 천장만 바라보다 겨우 눈을 붙이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깨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무시는 시간이 3시간도 채 안 됩니다. 눈을 감고 누워 계신 시간은 8시간이지만 몸이 제대로 쉬는 시간은 훨씬 짧은 겁니다. 텃밭 일을 하시다 보면 쪼그려 앉는 일이 많은데 낮 동안 무릎이 유난히 더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관절 문제인 줄 아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부족으로 몸에 회복이 안 된 영향이 컸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근육과 관절의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낮에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더 빨리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가족 문제였습니다. 방을 같이 쓰시는 배우자분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됐고 아침마다 서로 얼굴이 어두웠다고 하셨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셨다고 했습니다. 평소엔 느긋하셨던 분이 가족들 앞에서 짜증을 내는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한 집에 사는 자녀분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신 겁니다. 처음에는 병원 오시기를 많이 망설이셨다고 하셨어요. 이 나이에 화장실 얘기를 의사한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마음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갖고 계십니다. 부끄럽다기보다는 어차피 나이 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오셨고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기질적 질환은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능성 야간뇨였습니다. 즉,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이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시는 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낮 동안 이유 모를 피로가 쌓이는 분. 그 시작이 바로 이 작은 신호에서부터입니다. 몸은 항상 먼저 말을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알아채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걸까요? 단순히 방광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잠이 들면 분비가 늘어나고 그 덕분에 건강한 성인은 6시간 이상을 자면서도 화장실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수분을 다시 흡수하게 만들고 그만큼 소변 생성 속도를 줄여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잘 수 있는 겁니다. 20대, 30대 시절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호르몬은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수면이 깊고 안정적이어야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야간 분비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밤에도 낮과 비슷한 속도로 소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방광이 건강해도 소변이 계속 차면 몸은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바로 야간 소변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걱정거리가 많거나 심리적으로 긴장이 된 날, 유난히 밤에 더 자주 깨신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 안에서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몸이 언제 호르몬을 내보내야 할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짜게 드시는 편이십니까? 국물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찌개와 젓갈이 상에 자주 오르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그릇의 찌개에만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식습관이다 보니 짠맛에 무뎌져서 본인이 얼마나 짜게 드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2가지 전해질이 수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붙잡아 두고 칼륨은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둘의 균형이 맞아야 몸 안의 수분이 제때 배출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나트륨과 칼륨이 거의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식단에서는 나트륨이 훨씬 많고 칼륨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짜게 드시면 나트륨이 낮 동안 수분을 몸 안에 가둬둡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땀도 나니까 그나마 분산이 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활동이 줄어드니까 낮 동안 쌓였던 수분이 한꺼번에 소변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밤에 일이 더 많아지는 셈이죠. 칼륨이 풍부한 음식, 바나나나 시금치, 감자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이 균형이 이미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낮 동안 나트륨이 미리 배출되기 때문에 밤까지 수분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의 예민화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담아두는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과민해지면 조금만 차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별로 차지 않았는데도 지금 가야 합니다라는 신호가 오는 겁니다. 이 상태를 과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고 60세 이상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긴장이 방광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방광이 계속 수축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현대를 사시는 어르신들, 건강 걱정, 가족 걱정, 경제적 부담 등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매일 쌓이고 있으십니다. 이 긴장이 밤에도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둘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방광을 직접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단순히 소변을 많이 만드는 것뿐 아니라 방광 근육 자체를 예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후 늦게 드신 커피 한 잔이 밤까지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카페인은 몸에서 분해되는데 대략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커피는 밤 9시까지 절반이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셋째는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미네랄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대다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토양의 미네랄 함량이 수십 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드셔도 예전만큼 보충이 안 되는 겁니다.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식품 속 마그네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세 가지, 즉 호르몬 감소와 전해질 불균형, 방광 과민이 한꺼번에 작용하면 밤에 두세 번, 심하면 네다섯 번씩 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바꾼다고 금방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방면에서 함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하나씩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이 무너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잠드는 동안 얕은 수면과 깊은 수면을 번갈아 겪습니다. 이 중에서 깊은 수면 구간에 몸이 회복되고 뇌가 정리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가 풀리고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 체계가 재정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소변 때문에 잠이 깨면 이 깊은 수면이 끊겨버립니다. 문제는 한번 끊어진 깊은 수면이 다시 잠든다고 해서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을 깨신 분은 8시간을 주무셔도 실제로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두세 시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며칠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십니다.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방금 하려던 일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면 부족이 쌓인 영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수면 중에 뇌가 하루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낮 동안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십니다. 손주와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고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즐기시던 취미 활동도 귀찮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잠이 덜 깬 상태로 일어나면 균형 감각이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눈은 떴지만 뇌는 아직 깊은 수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순간 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한 발이 살짝 걸려도 방향 감각이 조금만 흐릿해도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낙상 자체보다 그 이유가 더 문제입니다. 60대 이상에서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하면 고관절 골절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여기가 골절되면 수술이 필요하고 회복에 수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누워 계시다 보면 근육이 급격히 빠지고 폐렴이나 혈전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안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냥 밤에 한번 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됩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낮에 졸립니다.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 같고 어딘지 모르게 몸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어두운 복도에서 발이 걸립니다. 이 흐름을 일찍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 뒤에 다른 질환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다 보니 소변 생성이 늘어납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남성분들도 야간 배뇨 횟수가 늘어납니다.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아서 자주 가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였다가 밤에 누우면 그게 소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갑자기 심해지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드리는 생활 습관 이야기는 특별한 기질적 원인이 없는 분들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몸의 신호를 일찍 알아채고 생활을 조금씩 바꾸시는 분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버티시는 분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것들이 쌓여서 몸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바나나입니다.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가 뭘 어떻게 바꾸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하나 안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에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식품으로 여러 방면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먼저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400mg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낮 동안 쌓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밤까지 수분이 붙잡혀 있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야간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짜게 드신 날일수록 칼륨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방광을 포함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민해진 방광이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근육 경련이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서 그 증상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저녁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될 때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도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 두 호르몬은 같은 시간대에 함께 오르내리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이 충분해야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칼륨은 수분 균형 문제에, 마그네슘은 방광 과민에, 트립토판은 호르몬 분비에, 바나나 하나 안에 세 가지 해법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단,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잠자리에 드시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이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직전에 드시면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드시게 되어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저녁 10시에 주무신다면 7시에서 8시 사이에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온도도 신경 쓰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소화 흡수 효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소화력이 예전보다 약해지신 어르신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드시거나 팬에 살짝 구워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구우면 자연스럽게 더 부드럽고 달게 변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여기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천을 올려줘서 혈액순환과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줍니다.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와 계피, 이 조합을 기억해 두십시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개부터 시작하시고 혈당 변화를 관찰하시면서 조절하십시오.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지 않은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혈당 상승폭이 더 적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심장 부정맥이 있으신 분, 칼륨을 보존하는 계열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신 뒤 드십시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드시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외에도 함께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십시오. 목이 마르실 때는 한 모금씩만 드십시오. 한꺼번에 많이 드신 물은 그대로 밤 소변으로 돌아옵니다. 수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시는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낮 동안 드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다리를 올리고 10분 정도 누워 계십시오. 쿠션이나 돌돌만 이불을 다리 아래에 받쳐서 심장보다 높게 올리시면 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되면서 잠들기 전에 미리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자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다녀오시면 그만큼 밤에 깨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이 길어지면 밤에 깊은 수면이 얕아집니다.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호르몬 분비도 불규칙해집니다. 피곤하더라도 낮잠은 짧게 끝내시고 밤에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녁 술은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술은 이뇨 작용이 강합니다. 맥주 한 잔이 밤에 화장실 2-3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잠이 잘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새벽에 깨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삼가십시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도 포함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5시간에서 6시간이니 오후에 드신 카페인이 밤까지 방광을 자극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국물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국물 양을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야간 소변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오랜 습관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짠 음식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한 가지만 바꾸려고 하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녁 바나나 하나로 시작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틀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밤에 4~5번씩 깨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분께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을 줄이실 것, 오후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실 것, 잠들기 2~3시간 전에 따뜻하게 든 바나나를 드실 것, 그리고 자기 전에 다리를 잠깐 올리고 누워 계실 것.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4~5번 깨던 게 2~3번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잠드는 속도도 빨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한번 깰까 말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예 아침까지 자는 날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셨습니다. 낮 동안의 변화가 더 컸습니다. 텃밭 일이 다시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고 낮에 졸리지 않으니까 아내와도 대화가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증상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을 도우면서 생긴 효과입니다. 밤이 달라지니까 낮이 달라지고 낮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간요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화와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한 것, 그게 우리가 원래 누려야 할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야간요의 핵심 원인은 3가지입니다. 밤 동안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호르몬의 감소, 나트륨 과잉과 칼륨 부족으로 인한 수분 불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과민화.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밤마다 깨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저녁에 따뜻하게 든 바나나 1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오후 카페인은 삼가시고 식사는 조금 싱겁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기 전에 다리를 올리고 잠깐 누워 계시는 습관도 함께 들이시면 좋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 매일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그게 바로 몸이 여러분께 말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이번에는 조용히 들어봐 주십시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아침이 어떤 건지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아침이 여러분께 다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내용을 함께 나눠 주십시오. 밤마다 힘드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